순노루 TV. 일본의 기괴하고 소름 돋는 요괴 탑10 제3편 12. 덴저 사가리. 이미 생긴 것부터 왠지 더러운 짓을 할 것 같은 느낌의 텐조 사가리는 천장에서 내려오다란 뜻을 가진 요괴입니다. 주로 사람이 잠들어 있을 때 썩은 옹이 구멍에서 스르륵 기어나와 작은 고무덩어리 같은 것에서 점점 커져 텐조 사가리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리곤 자는 사람의 얼굴을 길고 축축한 혀로 낼름낼름 핥는다고 합니다. 이때 사람이 놀라서 깨어나면 재빨리 다시 작아져 천장으로 도망친다고 하는데요. 만약 이 요괴를 쫓아내고 싶다면 천장의 옹이 부분을 보수해 막거나 밑에서 향을 피우면 쫓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에게 큰 해를 끼치는 요괴는 아니지만 상당히 변태 같은 요괴네요. 9위 시리메. 일본의 요괴 1편 썸네일에 등장하는 이 요괴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당시 저는 우산 요괴 카라카사가 사람들을 놀래키기 위해 변신한 것일 거다 라고 답했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이 요괴는 시리메란 요괴로 보시다시피 똥구멍에 눈알이 달려있는 요괴인데요. 시리메는 주로 교토부근에서 출몰하며 평소엔 평범한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다니다가 밤이 깊어지고 으슥한 곳에서 사람과 마주치면 갑자기 옷을 벗고 위풍당당한 자세로 엉덩이를 치켜들어 혐오스럽게 한다고 합니다. 시리메를 봤다고 주장하는 옛날 사람들은 그 영롱한 눈알을 보고 이렇게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그 엉덩이의 눈알에서는 번개같이 현란한 빛이 발사되는 것 같았다. 근데 얘는 대체 응가는 어디로 하는 걸까요? 8위 누페라보. 마치 전날 밤 라면을 먹고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확인하는 우리의 모습처럼 생긴 누페라보우는 헤이세이 시대부터 나타났다고 하며 어린아이 정도의 크기에 눈, 코, 입을 구분하기 힘든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 요괴는 죽은 사람의 시체가 무언가 알 수 없는 힘으로 모이게 되어 형체를 갖게 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누페라보우는 사람을 해치는 위험한 요괴는 아니지만 주로 폐사나 무덤에서 나타나 하룻밤 자고 가려는 행인을 놀래킨다고 합니다. 또한 누페라보우의 고기를 먹으면 죽지 않는 몸을 가지게 된다거나 원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몸에선 끔찍한 악취가 나서 가까이 가긴 힘들다고 하네요. 얘랑 묘하게 닮았네. 7위 다이다라보치. 다이다라보치는 일본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일본 내에선 아주 유명한 요괴인데요. 그 이유는 무려 일본을 창조했기 때문이죠. 장난기가 많은 다이다라보치가 흙을 날라 쌓은 것들이 일본의 여러 산이 되었고 엄청난 발의 크기 때문에 발자국은 연못이나 호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다이다라보치가 후지산을 쌓았다는 것과 그걸 쌓기 위해 판 구덩이가 일본에서 가장 큰 호수인 비와오가 되었다는 전설이라고 합니다. 워낙 일본에선 인지도가 높은 요괴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창작물에서 모티브가 되어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원령공주에서 사슴신의 모습과 나루토에선 신미의 모티브가 되었다고 하네요. 6위 베토베토상. 베토베토상은 주로 나라현이나 시즈오카현에서 나타나며 밤길에서 마주칠 확률이 높다고 알려진 요괴입니다. 얼굴엔 눈과 코, 귀가 없으며 그저 커다란 입을 벌리고 다닌다고 하는데요. 이 친구가 하는 일은 어두운 밤길을 걷고 있는 행인의 뒤를 몰래 따라붙어 미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할 일도 더럽게 없어요 진짜. 하지만 사람에겐 베토베토상의 형체가 보이지 않고 그저 발소리만 들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길을 걷다가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 뒤를 돌아보면 아무도 없어 소름이 돋게 된다고 합니다. 이때 발걸음 소리를 멈추고 싶다면 걸음을 멈추고 정중하게 베토베토상 문조 가세요 라고 말을 한 뒤 잠시 기다렸다가 다시 걸으면 신기하게도 발소리가 들리지 않게 된다고 하네요. 여러분도 만약 길을 걷다가 누군가가 따라오는 느낌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주변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말고 저 주문을 크고 자신있게 말해보시길 바랍니다. 5위 마쿠라가에시. 초등학생 정도의 키에 장난기 가득해 보이는 모습의 마쿠라가에 씨는 주로 모두가 잠든 깊은 밤에 나타나 잠들어 있는 사람의 머리맡으로 슬며시 이동합니다. 그리고 곤히 자고 있는 사람의 베개를 뒤집거나 빼앗아 뒤척이게 해 머리와 발의 방향을 바꿔 머리가 북쪽으로 가게 하는데요. 이 행위만 보면 단순히 목에 담을 일으키게 하려는 것으로 보이지만 마쿠라가에 씨의 진짜 목적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라고 합니다. 고대 일본인들 사이에서는 꿈을 꿀 때 혼이 육체로 빠져나오게 된다고 믿었고 이때 베개를 뒤집으면 혼이 육체에 돌아가지 못하게 된다고 여겼다 하는데요. 그래서 마쿠라가 애쉬에게 베개를 뺏기면 죽음이 앞당겨진다고 생각해 상당히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무거운 베개를 써서 못 들게 하거나 머리맡에 마쿠라가 애쉬가 싫어하는 소금을 두고 자기도 했다고 하네요. 4위, 키지무나. 주로 오키나와에서 출몰한다는 키지무나는 사람들에게 몸이 새빨간 아이, 붉은 머리의 소년 등의 모습으로 나타나거나 지방에 따라선 크고 새카만 고환을 가진 요정의 모습으로 등장한다고 합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모습을 가진 것으로 상상되지만 이 요괴는 나무를 수호하는 선한 요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키지무나는 사람들과 공존을 하며 살아가는 요괴이며 때론 이웃이란 표현을 쓸 정도로 사람과 친숙한 존재라고 합니다. 하지만 키지무나는 어디까지나 요괴이기 때문에 화를 나게 해선 안 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거주지인 고목을 베거나 함부로 훼손하면 인간 마을의 가축을 모두 전멸시키거나 바다 위에 배에 구멍을 뚫어 사람들을 익사시키는 등 한번 원한을 사면 철저하게 죽음으로 그 대가를 치르게 한다고 하네요. 만약 키지무나에게 원한을 사게 되었다면 키지무나가 싫어하는 문어와 닭을 뜨거운 냄비에 끓여 먹고 방귀를 뀌어 멀리 쫓아내는 게 좋다고 합니다. 3위, 바쿠. 바쿠는 중국에서 맥이란 상상 속의 동물로 여겨지다 일본으로 전해졌다고 알려진 요괴인데요. 바쿠는 곰의 몸과 코끼리의 코, 눈은 코뿔소, 꼬리는 소, 다리는 호랑이의 다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신이 동물을 창조할 때 남는 부분을 이용해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바쿠의 가장 큰 특징은 꿈을 먹는다는 건데요. 그것도 악몽을 말이죠. 그래서 중국에선 바쿠가 악몽을 쫓는다는 의미로 쓰여 병풍에 그려지기도 했지만 일본으로 넘어오면서 악몽을 먹는다는 의미로 전이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악몽을 꾼 사람은 이 꿈을 바쿠에게 줍니다라고 말하면 그날 밤 바쿠가 나타나 악몽을 먹고 그 후 같은 악몽을 꾸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에도 시대엔 바쿠가 그려진 그림을 베개 밑에 넣고 자거나 바쿠의 형상을 한 베개 등 여러 가지가 상품화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바쿠 또한 여러가지 캐릭터로 재창작되곤 하는데 대표적으로 포켓몬스터에 나오는 초능력 포켓몬 슬리프가 바쿠를 모티브로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2위, 아오한돈. 푸른 행등이란 뜻을 가진 아오한도는 검고 긴 머리와 뿔이 나 있고 이빨을 검게 칠한 하얀 기모노를 입은 여자의 모습으로 푸른 행등을 들고 나타납니다. 아오한도는 무서운 이야기가 100개에 다다를 때쯤 켜둔 초를 하나씩 꺼트리고 100번째 이야기가 끝나면 모든 불을 끈 뒤 푸른 빛을 내는 행등을 들고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그리곤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모두 어딘가로 데려가거나 100가지의 이야기 속에 등장한 가장 잔혹한 방법으로 사람을 해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99번째 이야기에서 멈춘다고 하네요. 근데 무서운 이야기를 한자리에서 100개씩이나 하는 사람들이 더 무섭지 않나요? 1위, 코크리바바. 코쿠리바바는 늙고 마른 할머니의 모습을 하고 있는 요괴로 에도 시대에 나타났으며 폐사의 부엌에서 지낸다고 합니다. 코쿠리바바는 일본의 요괴 중에서도 위험하기로 손꼽히는 요괴인데요. 그 이유는 절에 공양되는 음식이나 돈을 훔치고 심지어 무덤을 파헤쳐 시체를 꺼내 그 살을 먹기 때문입니다. 또한 죽은 사람의 머리카락을 모아 팔고 다니기까지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이 요괴와 마주치는 것이 이승과 저승을 나누는 삼도천의 수문장인 타리파를 만나는 것보다 더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코쿠리바바는 원래 한 주지 스님의 아내였지만 남편이 죽고 어떠한 이유로 영원히 성불하지 못해 욕심이 아주 많은 요괴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코쿠리바바에 관한 수많은 괴담들 중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느 날 떠돌아다니던 승려가 야마가타현의 한 절을 방문해 방을 빌리고 싶다고 애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한 할멈이 나타나 승려와 대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갑자기 할멈이 주제를 바꾸어 흐느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죄 많은 여자입니다. 아마 성불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자 승려는 할멈을 다독이며 죄를 지각한다면 성불할 수 있을 것이니 자신에게 죄를 말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할멈이 살짝 미소를 짓고는 말하길, 저는 무덤에서 시체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 자리에서 코쿠리바바가 승려를 죽이고 그 살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쿠리바바는 아직도 어딘가의 폐사에서 성불하지 못한 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